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선 인덱스와 조인과 관련해서 제1절 인덱스 기본 원리에 대한 5개의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니다. 문제 43번입니다. 인덱스 탐색 과정은 수직적 탐색과 수평적 탐색으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 수평적 탐색은 인덱스 리프 블록에 저장된 레코드끼리 연결된 순서에 따라 좌에서 우 또는 우에서 좌로 스캔하기 때문에 수평적이라고 표현한다. 수직적 탐색은 수평적 탐색을 위한 시작 지점을 찾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중 아래 SQL에서 EMP IDX 인덱스의 수평적 탐색 시작 지점의 값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앞에서 언급되었던 EMP IDX 인덱스와 주어진 SQL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EMP IDX를 보면 DPT 넘버, 셀, 컴과 같은 3개의 컬럼을 결합해서 생성해둔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SQL 문에는 인덱스 어센딩이라는 힌트를 사용해서 해당 인덱스를 오름차순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웨어저를 보면 인덱스의 첫 번째 컬럼에 대해서 equal을 조건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 컬럼에 대해선 between을 연산자로 해서 범위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컬럼에 대해선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사용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의 예제 하나로 수평적 탐색 시 시작되는 지점의 값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정하기를 보이는 것처럼 컬럼 3개를 결합해서 인덱스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웨어절은 문제에서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즉, 첫 번째 컬럼에 대해서는 equal을 조건으로 하고 두 번째 컬럼에 대해서는 between을 조건으로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컬럼에 대해서는 작거나 같다입니다. 이와 같은 웨어절을 가진 SQL을 실행하게 되었을 때 인덱스를 오름차순으로 액세스한다고 또한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었을 때 시작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덱스 정렬 순서상 수평적 탐색을 위한 시작 지점의 값은 컬럼 1이 A이고 컬럼 2가 111이 됩니다. 우리가 가정하는 인덱스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렬이 되어 저장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컬럼 1이 A이고 컬럼 2가 111인 데이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컬럼 2에 대한 범위가 113까지이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레인지 스캔을 계속 이어가다가 범위에서 벗어날 때 해당 스캔을 종료하게 됩니다. 참고로 지금과 같이 스캔하는 것을 수평적 탐색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어진 보기들 중에서 인덱스를 수평적으로 탐색하게 될 때 시작되는 위치에 대한 설명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인덱스 정렬 순서상 DPT 넘버는 20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레코드. 틀렸습니다. 주어진 인덱스와 웨어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SQL문에 의하면 인덱스 어센딩과 같은 힌트를 사용해서 인덱스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액세스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인덱스 정렬 순서상 시작 위치는 DPT 넘버는 20, 그리고 셀은 2000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레코드가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인덱스 정렬 순서상 DPT 넘버는 20, 그리고 셀은 2000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레코드. 맞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답은 2번입니다. 보기 3번을 봅니다. 인덱스 정렬 순서상 DPT 넘버는 20, 그리고 셀은 2000, 그리고 컴은 100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레코드. 틀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덱스와 웨어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웨어절에 있는 마지막 조건을 보면 컴은 100보다 작거나 같다입니다. 그리고 SQL문에서는 인덱스를 오름차순으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그 정렬 순서의 특성으로 인해서 현재 웨어절의 마지막 조건은 시작 위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기 3번이 답이 되기 위해선 다음과 같이 마지막 칼럼에 대한 조건을 수정해야 합니다. 컴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 였다면 3번은 시작값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인덱스 정렬 순서상 DPT 넘버는 20, 그리고 셀은 3000, 그리고 컴은 100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레코드. 틀렸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인덱스와 웨어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보기 4번이 답이 되기 위해선 SQL문이 갖는 힌트를 인덱스 디센딩으로 바꿔서 내림차순으로 액세스할 수 있게 하면 4번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인덱스 레인지 스캔과 관련해서 앞에서 살펴본 수평적 탐색과 수직적 탐색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타내고 있는 그림은 B 트리 인덱스를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가정하기를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인덱스를 사원명에 대해서 만들었고, 보시는 것처럼 웨어절을 작성해서 해당 칼럼으로 생성된 인덱스를 사용토록 한 것입니다. 또한 가정하기를 인덱스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액세스하는 것을 가정합니다. 웨어절을 통해서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첫 번째 레코드를 찾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 브랜치 노드를 거쳐서 리프 블락에 있는 첫 데이터 서미에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수직적 탐색입니다. 이 서미에를 시작 지점으로 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맨 마지막 데이터까지를 레인지 스캔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 부분이 수평적 탐색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B 트리 형태의 구조를 논리적 구조로의 전환을 고려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앞에서 본 그림을 다시 나타냈습니다. B 트리 인덱스인데 가장 윗부분이 루트고 중간이 브랜치고 맨 아래쪽이 리프 부분입니다. 특히 리프 노드 간엔 서로 연결이 맺어져 있습니다. 이는 곧 인덱스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느 한쪽을 오름차순으로 정의할 때 나머지 한쪽이
내림차순으로 정의됩니다. 자, 이쯤에서 문제를 풀이하다 보았던 그림을 잠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곧 왼쪽에 있는 비트리 형태에서 루트와 브랜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활용해서 나타낸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렬 순서를 고려해 볼 때 어느 한쪽을 오름차순으로 정의하면 나머지 한쪽이 내림차순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보니 비트리 형태의 인덱스가 매우 단순하게 표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비트리 형태로 돌아가서 리프 블락에 대해 좌에서 우로 또는 우에서 좌로 탐색할 때 수평적 탐색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오른쪽으로 가서 볼 때 위에서 아래로 또는 아래에서 위로 탐색하는 것을 역시 수평적 탐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문제 44번입니다. 다음 중 아래와 같은 인덱스 상황에서 인덱스 레인지 스캔이 불가능한 SQL은 주어진 명령을 보면 EMP 테이블에 대해서 인덱스를 하나 생성하고 있습니다. 해당 인덱스는 3개의 컬럼을 결합한 결합 인덱스입니다. 인덱스의 첫 번째 컬럼은 DPT 넘버고 두 번째 컬럼은 job이고 세 번째 컬럼은 eName입니다. 결합 인덱스 사용과 관련하여 주어진 보기들 중에서 결합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는 SQL을 찾고자 합니다. 보기 1번입니다. SQL문의 외어절을 놓고 보면 결합 인덱스 차원에서 볼 때 첫 번째 컬럼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인덱스 사용이 가능한 조건이 표현되어 있고 역시 세 번째 컬럼에 대한 조건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조건은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조건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인해 현재 보기 1번은 인덱스를 통해 인덱스 레인지 스캔이 가능한 SQL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을 보겠습니다. SQL문의 외어절을 보면 인덱스에 대해서 볼 때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조건은 인덱스 사용이 가능한 조건이 작성되어 있고 두 번째 컬럼에 대한 조건은 is null입니다. 반면에 세 번째 컬럼에 대한 조건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조건이 외어절에 나타나 있음으로써 해당 인덱스 사용을 통해서 인덱스 레인지 스캔이 가능한 SQL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을 보겠습니다. SQL문의 외어절을 보면 인덱스 차원에서 볼 때 세 번째 컬럼에 대한 조건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첫 번째 컬럼에 대한 조건이 is null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is null은 인덱스를 사용할 수 없는 조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허나 결합 인덱스인 경우는 첫 번째 컬럼의 데이터가 비록 null이라 하더라도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컬럼의 데이터가 null이 아닌 경우에는 인덱스가 첫 번째 컬럼의 값이 null인 데이터를 보관하게 됩니다. 즉 다음과 같습니다. 화살표로 가리키듯이 첫 번째 컬럼의 값이 null이지만 나머지 컬럼의 값이 null이 아니어서 인덱스는 해당 데이터를 저장해 놓고 있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보기 3번은 인덱스 사용을 통해서 인덱스 레인지 스캔이 가능한 SQL이 됩니다. 보기 4번을 보겠습니다.
SQL문의 외어절을 보면 인덱스 차원에서 볼 때 첫 번째 칼럼에 대한 조건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덱스 레인지 스캔을 할 수 없습니다. 결합 인덱스가 사용되기 위해선 첫 번째 칼럼에 대한 조건이 외어절에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보기 4번은 그 첫 번째 칼럼이 외어절에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인덱스 레인지 스캔이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답은 4번입니다. 문제 45번입니다. 다음 중 힌트를 사용하더라도 인덱스 스킵 스캔 방식으로 실행되지 않은 SQL인 것은 아래 주어진 명령을 실행하면 고객 테이블에 대해서 인덱스가 2개 만들어집니다. 하나는 고객 X01이고 나머지 하나는 고객 X02입니다. 첫 번째 인덱스인 경우는 거주지역, 성별, 가입일자를 결합해서 만들어지고 두 번째는 고객 등급과 생일을 결합해서 만들어집니다. 먼저 결합 인덱스 사용과 관련해서 인덱스 스킵 스캔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결합 인덱스의 첫 번째 칼럼에 대한 조건이 범위를 좁히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일부 칼럼이 외어절에서 제외된 경우에 결합 인덱스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오라클의 경우 다음과 같이 3가지 힌트가 지원됩니다. 인덱스 스킵 스캔 또는 인덱스 스킵 스캔 어센딩 또는 인덱스 스킵 스캔 디센딩과 같은 힌트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입니다. SQL문의 외어절을 보면 고객 X01이라는 인덱스와 관련해서 볼 때 두 번째 칼럼에 대한 조건만 누락되어 있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칼럼에 대한 조건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스킵 스캔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2번입니다. SQL문의 외어절을 놓고 보면 인덱스 중에서 고객 X01과 관련해서 가입일자에 대한 조건만 작성되어 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칼럼에 대한 조건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킵 스캔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3번입니다. SQL문의 외어절을 볼 때 테이블이 갖고 있는 인덱스 중에 고객 X02와 관련해서 두 칼럼 모두에 대한 조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첫 번째 칼럼에 대한 조건이 범위가 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킵 스캔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3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예제 하나로 왜 스킵 스캔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컬럼 1과 컬럼 2를 결합해서 인덱스를 하나 생성했고 보기 3번에서처럼 외어절을 작성했습니다. 즉 첫 번째 칼럼에 대해서는 between을 조건으로 하고 두 번째 칼럼에 대해서는 equal을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SQL을 실행했을 때 인덱스를 오른차순으로 액세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수평적 탐색을 위한 시작 지점을 찾게 될 것인데 그 시작 지점은 컬럼 1이 A이고 컬럼 2가 112가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가정하고 있는 인덱스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렬되어서 저장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컬럼 1이 A이고 컬럼 2가 112가 되는 데이터를 가장 처음으로 찾아갑니다.
그 다음으로 컬럼 1에 대해서 범위가 between에 의해서 A부터 C까지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C라는 지점까지 레인지 스캔을 이어갑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컬럼 2의 데이터가 112를 만족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추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범위에서 벗어나면 종료됩니다. 보신 것처럼 첫 번째 칼럼에 대한 조건이 between으로 주어짐으로 인해서 범위가 매우 넓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능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스킵 스캐닝을 하게 된다면 성능상 개선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입니다. SQL문의 외어절을 놓고 볼 때 테이블이 갖고 있는 인덱스 중에 고객 X02와 관련해서 두 칼럼 모두에 대한 조건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칼럼에 대해서 조건이 in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곧 equal과 같습니다. 따라서 범위를 상당히 좁힐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스킵 스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됩니다. 보기 4번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예제 하나로 왜 스킵 스캔 적용이 되질 않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컬럼 1과 컬럼 2를 결합해서 인덱스를 하나 생성했고 보기 4번에서처럼 외어절을 작성했습니다. 즉, 첫 번째 칼럼에 대한 조건을 in으로 했고 두 번째 칼럼에 대한 조건을 equal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진 SQL을 실행했을 때 인덱스를 오름차순으로 액세스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수평적 탐색을 위한 시작 지점을 찾게 될 것인데 그 시작 지점은 컬럼 1이 A이고 컬럼 2는 112가 됩니다. 우리가 현재 가정하고 있는 인덱스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정렬된 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컬럼 1의 데이터가 A이고 컬럼 2의 데이터가 112를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스캔하면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종료합니다. 두 번째로 컬럼 1이 B이고 컬럼 2가 112를 만족하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캔했을 때 범위에서 벗어나면 종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컬럼 1이 C이고 컬럼 2가 112가 되는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 다음으로 스캔했을 때 범위에서 벗어나면 종료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칼럼에 대한 연산자가 in인데 in은 마치 equal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그림에서 나타낸 것처럼 범위를 상당히 많이 좁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스킵 스캔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46번입니다. 다음 중 인덱스 구성이 아래와 같을 때 SQL을 처리하는 데 활용 가능한 인덱스 스캔 방식을 2개 고르시오. 가장 먼저 인덱스를 생성하는 명령이 나타나 있습니다. empx01 이는 dpt 넘버와 셀을 결합한 인덱스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어진 SQL에 따르면 외어절에 인덱스가 갖는 칼럼 중 두 번째 칼럼에 대한 조건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elect 절에는 emp number, ename, dpt number, cell 등이 select list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어진 보기들 중에서 SQL을 처리할 때 활용 가능한 인덱스 스캔 방식은 2번과 4번입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인덱스는 결합 인덱스입니다. 앞에서 본 SQL문의 외어절에 의하면 인덱스의 첫 번째 칼럼이 외어절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인 인덱스 레인지 스캔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select 문의 리스트에는 emp 넘버와 ename이 있는데 이 두 컬럼은 테이블로 액세스를 할 때 추출이 가능합니다. 보기 3번에 있는 index fastFruit scan은 테이블로 액세스를 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3번도 불가능합니다. 그로 인해서 2번과 4번이 주어진 SQL을 처리할 때 활용 가능한 인덱스 스캔 방식이 되겠습니다. 문제 47번입니다. 다음 중 비트맵 인덱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보기 1번입니다. B3 인덱스에 비해 테이블 랜덤 액세스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므로 성별처럼 디스팅트 밸류 개수가 적은 컬럼에도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 답은 1번입니다. 비트맵은 디스팅트 밸류 개수가 적을수록 또는 카디널리티가 낮을수록 적합합니다. 하지만 테이블 랜덤 액세스 발생에는 큰 이점이 없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기 2번입니다. 고객 번호처럼 디스팅트 밸류 개수가 아주 많을 때 B3 인덱스보다 훨씬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맞습니다. 비트맵 인덱스는 결국엔 B3 구조입니다. 특히 각 밸류마다 각각 비트맵을 만들고 리프 노드에 컬럼의 값과 함께 비트맵을 저장합니다. 따라서 디스팅트 밸류 개수가 적을수록 적은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3번입니다. 여러 비트맵 인덱스를 동시에 사용 가능하고 비트와이즈 not 연산도 가능하다. 맞습니다. 비트와이즈 not 연산은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맵이 010일 때 not 연산을 하면 101이 됩니다. 보기 4번입니다. 락에 의한 DML 부하가 심각해서 OLTP 환경에는 부적합하다. 맞습니다. 하나의 레코드만 변경하더라도 관련한 모든 비트맵의 갱신을 위해서 락을 겁니다. 따라서 읽기 전용 또는 업데이트가 드문 컬럼에 적합합니다. 비트맵 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테이블이 갖는 컬러라는 컬럼에 대해서 비트맵 인덱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Create Bitmap Index. 그리고 현재 테이블에는 전체 7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각각 행 위치별로 해당 컬럼의 데이터를 색깔로 표현했습니다. Red, Green, Blue, Yellow 4가지 값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맵이 만들어질 때 각 밸류만큼 비트맵이 만들어집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Red, Green, Blue, Yellow. Red를 보면 첫 번째 데이터와 7번째 데이터가 Red입니다. 따라서 Red의 비트맵을 보면 첫 번째 비트와 7번째 비트가 1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 3, 4, 5, 6 비트는 다 0입니다. 이와 같이 각 밸류만큼의 비트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러한 비트맵 인덱스도 비트리 구조입니다. 단 기존의 비트리와 다른 점은 리프 노드에 row id 목록을 대신해서 각 키값에 대한 비트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각 비트맵의 비트가 row id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비트맵 인덱스는 DW 환경에
적합합니다. 또한 분포도가 나쁜 컬럼에 유효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비트리 인덱스로 인한 단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와 연산에 따른 복잡한 외어절의 조합이라든가 not 연산 또는 is null과 같은 널과 비교하는 조건에 대해서 비트리 인덱스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해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